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7일, 지금 시간은 오전 4시 반입니다. 10월달 소매 판매 증가로 엑소엑스엘은 지금 폭락 중에 있고요. 어제 차이나 전기차도 하락했어요.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도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 마감 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제 차이나 전기차가 하락해서 현재 마이너스 22%고요. 엑소엑셀은 지금 폭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5%고요. 지금 미국 증시는 좀 하락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오늘 발표한 근원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미국의 10월 중 소매 판매가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예상보다 미국의 소비자들의 소비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면밀히 주시하는 범주 중 하나는 소매 보고서에서 유일한 서비스 부분인 바와 레스토랑인데요. 지난달 외식 매출은 1.6%로 급증해 인플레이션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답니다. 식당 판매는 경제가 건강하고 미국인들이 직장에서 안정감을 느낄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식당 매출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나쁠 때는 평범하거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경제가 둔화된다는 지표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준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요. 어제 삼성전자는 조금 올랐고요. 코스피는 하락했습니다. 개인들은 1,700억 원을 매수했는데요. 요 며칠 개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니 증시가 좀 걱정이 되네요. 오늘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프는 밑꼬리를 살짝살짝 달면서 5일선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1선과 이격이 좀 벌어져 있어서 소폭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세는 우상향이니까 계속 들고 가야겠죠. 저희 주변의 지인들도 보면 요즘에 삼성전자를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성전자를 매수하실 때는 21선을 터치할 때 그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폴란드에 미사일 두 발이 떨어져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폴란드 대통령은 불행한 사고라며 우크라이나의 오발 가능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세계 경제 위기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틀 연속이나 전쟁 종식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젤런스키 대통령도 지금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날 때라고 강조했고요. 그동안 러시아 압박에 동참하지 않았던 중국과 인도도 전쟁 종식을 촉구했답니다. 중국과 인도도 러시아 전쟁을 빨리 종식하기를 바라고 있으니 조만간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자고요. 엊그제 워런 버핏이 TSMC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와는 반대적으로 TSMC의 어두운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역시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은 남들이 외면할 때 매수하는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을 읽어볼게요. 최근 TSMC 최고 고객인 애플이 주문량의 40에서 50%를 취소했고요. 그로 인해서 파운드리 공장 가동률은 하락세로 돌아섰답니다. 공장 가동률은 올해 4분기에는 86%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세계 4위 파운드리 업체인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즈는 지난 12일 고용 동결과 감원을 직원들에게 통보했고요. 1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파운드리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투자 축소 및 연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TSMC가 올해 시설 투자액을 9.1%로 하향 조정했고요. 반도체 주문이 최근 몇 개월 동안 급감했다면서 4분기에도 수요 약세가 지속돼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파운드리 업황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IT 기기 수요 감소인데요. 중국 정부는 강한 코로나19 봉쇄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올해 3분기까지 스마트폰과 PC 가전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10%나 급감했답니다. 이로 인해서 애플 등 스마트폰 업체들과 TV, PC 제조업체들이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었고요.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 2분기 이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분기 보고서에서 파운드리 업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반도체가 약세장일 때 워런 버핏은 TSMC 주식을 계속 모아갈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가 어제 또 마이너스 2% 하락을 했는데요. 전저점 12,570원은 지지했으면 좋겠고요. 미국과 중국은 시장이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하락했으니까 차이나 전기차만은 올랐으면 좋겠네요. 베이징 대학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 발생하자 학교가 전면 봉쇄한 가운데 광둥성 광저우에서는 검사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폭력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참다 못한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러나 대규모 주거단지의 경우 코로나가 발생함은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3년 가까이 이어진 극단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내심이 바닥난 주민들의 시위가 여기저기에서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 있답니다. 지난 14일 밤에는 봉쇄 지역 주민들이 바리케이트를 무너뜨리고 부수면서 경찰과 충돌하는 폭력 시위가 발생했고요. 이날 시위는 당국이 쳐놓은 지지선을 부수고 경찰차를 뒤집으며 방역요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였다는데요. 외신들은 중국에서 이와 같은 폭력 시위는 드물지만 정부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피로감을 느낀 대중들의 분노와 절박감이 고조되고 있는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분노는 한계에 온 것 같고요. 이러면 중국 정부로서는 위드 코로나로 하는 수순을 더 빨리 밟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내년 전기차 배터리주에 대한 좋은 기사가 떴는데요. 최근 배터리 금속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으며 가격 정점에 접근함에 따라 골드만삭스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의 매수를 추천하고 나섰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당분간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의 수요 둔화가 일어나고 이는 배터리 금속 가격 하방 압력을 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리튬 가격이 2023년 하반기에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NBC는 이 같은 전망을 바탕으로 전기자동차 관련주 ETF가 좋은 투자 기회라고 언급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G20 정상회담으로 정체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내년 내수 경제 부양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인과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 정부가 현재까지는 경기 부양 정책에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어 적합한 평가는 어렵지만 시장에서는 시진핑 3기 정치적 안보를 안정한 이후에 본격적인 부양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내 오미크론 확진자가 적은 만큼 집단 면역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로 인한 소비 회복 시기는 다른 국가 대비 늦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2차 전지 전 분야에서 중국에게 완패했다라는 기사인데요. 반도체, 인공지능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인 2차 전지 분야에서 한국의 산업 경쟁률이 중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에 비해 원료 조달, 생산, 제조용으로 이어지는 2차 전지 산업 사이클 모두에게 뒤지고 있고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답니다. 한국과 중국의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비교표를 보면요. 한국은 핵심 원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국내외 자원 확보 능력이 미약해서 1.3점이고요. 배터리 생산 경쟁력은 갖췄으나 부품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3점, 수거 시스템과 표준화 작업 도입도는 준비 단계는 1.8점, 그에 비해 중국은 안정적 원료 확보 능력에서 3.3점을 받았고요. 배터리 생산과 부품 소재 모두의 경쟁력에서 4점, 재활용 기반이 조성돼 신산업의 성장성에서 4.3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CATL과 일본의 다이하츠가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 협력을 통해 시너지와 이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섰는데요. CATL은 다이하츠 전기차에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고요. 소형 승용차 전문 업체인 다이하츠는 일본에서는 가장 오래된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마지막 기사인데요. 미국의 대중 압박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중국의 CATL 회장을 만났다는데요. 현대차는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시장에서 극도의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100만 대 이상 기록했던 연간 판매량은 50만 대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요. 올해 2분기 판매량은 5만 대 이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매년 역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전기차 등 고급 모델의 판로 확대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선 경쟁력 있는 가격의 배터리 공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배터리 업체인 CATL과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장은 폭락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나라 장도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주가의 하락과 상승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